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장 얘기 먼저 좀 하면서,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급할 게 딱히 없는 시장이긴 해서, 그냥 차분히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유가에 대한 건데요. 저는 그냥 되게 심플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90불 아래에 있을 때는 리스크가 거의 없어진다라고 보고 있고, 요 사이 왔다 갔다 하면 100불까지 좀 애매하다고 보고 있고, 100불 넘어가면 리스크가 그냥 커진다. 뭐 이렇게 계속 보고 있고요. 현재 이거는 아침에 99불이었는데 현재 97.42불 정도 하고 있어요. 이 정도 하고 있고, 환율이요? 환율은 그냥 뭐 한 1,500원 부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 1493원이죠. 뭐 환율에 대해서는 환율이 뭐 다이나믹하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예. 뭐 많이 떨어져 봐야 1,400원 되고, 약간 요 가격대에서 좀 고착화되는 분위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환율은 제가 별로 그래서 신경을 안 쓰고 있고, 유가는 뭐 딴 것보단 전쟁 리스크가 어쨌든 주말에 또 여러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 카르그 섬인가요? 카르그 섬을 또 이제 폭격을 하고, 거기에 또 이란이 반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호르무즈 해협 얘기 나오면서 뭐 프랑스, 영국, 일본, 한국에게 군함을 보내라고 트럼프가 요청을 또 하고, 근데 각 불려진 나라들은 약간 미온적인 또 반응이고, 그렇죠? 뭐 이런 이슈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리스크는 아직 계속 진행 중이다. 이거를 전쟁 리스크가 끝났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너무 또 공포에 떨 필요도 없고, 약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오늘 오전장은 분위기가 약간 눈치 보는 게 전 좀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시장이 좀 눈치 보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아침에 NXT에서 전반적으로 크게 보면 바이오 헬스케어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정작 문을 여니까 그쪽이 빠지고 반도체가 올라오다가 또 반도체가 차익 나오고 또 헬스케어 쪽 좀 올라오고, 그 사이에 전쟁 관련주 반응하고, 전쟁 관련주 중에서도 호르무즈 해역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세고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가 있는데 맥락 자체가 딱 한 방향, 일방향으로 정해진 건 아닌 것 같고, 전반적으로 그런 눈치 싸움이 좀 팽배해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아이씨. 얘는 왜 이렇게 왔다 갔다가 심해? A씨 뭐야? A씨 뭐야? 한 파까 했더만 또 내려왔네? 또 올라가네? 자, 예,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에이씨 모르겠다. 여튼 뭐 그런 상태고, 선물은 오늘은 이제 거래소가 좀 강하죠. 근데 이게 사실 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요런 현상은. 왜냐면 지금은 어쨌든 지수가 코사인 치고 가야 돼요. 이게 그냥 막무가내로 우기는 게 아니라 이제 레벨 자체가 코스닥이 위에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치고 가야 신고가가 가능하고, 그래야 코스피도 같이 좋아져요. 반대로 코스피가 좋다는 건 단기 키 맞추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추세를 논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일견 이해도 되는 게 지금 전쟁 리스크가 아직 뭐 아예 가신 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치고 가긴 분명 부담스럽죠. 주말 동안 뭔가 이슈가 있을까 했는데 오히려 그 카르그 섬을 공략하는 폭격하는 뭐 그런 이슈만 있었던 상태이다 보니 여기서 또 그쵸 갑자기 이런 이제 대회 여건 하에서 신고가를 치고 가기가 그렇게 또 만만치는 않고 그럼 여기 대기 상태로 놓고 코스피가 좀 키 맞추고 뭐 이런 그림이라면 그런 거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그런 거 자체는 어쨌든 이런 거는 이제 그 뭐죠 분위기를 보고 좀 파악을 해야죠. 분위기 보고 좀 파악을 해야 되고 저 코인은 안 봅니다. 아예. 코인은 저는 지금 아예 안 보고 있고요. 자, 지금 삼전 닉스가 아침부터 좀 반응을 그나마 했는데 이제 삼전 닉스도 보면 얘네가 지금 추세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예, 추세가 깨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추세가 살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얘는 시간이 필요한 딱 그런 차트입니다. 삼전 닉스. 그리고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이 오늘 조금 부진하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뭐 그러니까 오늘 뭐 코스닥이 살짝 쉬어가는 그림이 나오는 거기도 합니다. 지수 자체도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코스닥 기준으로 1100은 이제 1100포인트 부근은 이제 지켜야 되는 라인이고 1140에서 1150 요 부근은 여기는 신고가를 가기 위한 교두보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주식 방송에서 코인 얘기 그만. 제가 뭐 코인 사라고 할까요, 여기서? 코인 얘기 그만하시고. 어떤 이유가 궁금하죠? 이 포인트에 대한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뭐야?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궁금하다. 시황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종목들 한번 봅시다. Y바이오가 신고가를 갔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좀 어처구니가 없네요. 제가 이제 요때 좀 끌적거렸던 주식인데, 요때 끌적거렸다가 올라도 안 팔았더만 갑자기 전쟁 이슈 나오면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참았죠. 매수가랑 얼마 차이 안 나길래 팔았더만 날라갔네.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이게 이런 것도 저는 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전쟁 이슈가 없었으면 진작에 그냥 갔을 텐데, 이 전쟁 이슈, 요 노이즈 때문에 저번에 한선 엔지니어링도 약간 이런 건데, 뭐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노이즈. 전쟁 때문에 발생된 노이즈인데, 참 저런 게 헷갈리게 한단 말이지. 여튼 Y바이오는 오늘 바이오가 안 좋은 데도 가더라고요. 에클론, 관리 종목 탈피. 탈피 이제 없어졌네요. 이건 관리 종목 탈피 랠리가 계속 지속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Y바이오는 되게 싸요, 시총이. 저 정도 시총이 있을 만한 회사는 사실은 아닌데, BH. 근데 이제 BH는 뭐 한 2만원 언제까지 무난할 거예요. 문제는 이제 거기서가 문제고요. 근데 얘는 좀 특이한 게 자회사인 DKT가 계속 날아가네요. 이게 자회사입니다. 이게 DKT가 이렇게 날아간다라는 건 BH. 그리고 오늘 보면 이제 애플 아이폰 이슈 때문에 덕산네오룩스가 또 강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자면 BH는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 좀 무겁긴 하죠.
좀 무겁긴 한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빠질 일이 아닌데. 전쟁 때문에 이렇게 된 종목들이 지금 많잖아요. 이렇게 나오기가 좀 어려웠던 자리에서. 자, 자꾸 이제 종목 상담하지 마시고, 여러분. 종목 상담 좀 그만 좀 하시고, 예. 저 이제 종목들 한번 볼게요. 종목 상담을 어쨌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종목 상담 좀 그만하시고. 나무 기술이 오늘 좋네. 뭐 신고가 가고 있는 것들은 적당히 알아서 하시면 되죠. 잠깐, 그걸 내가 뭐 여기서 뭐 리딩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리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 좀 많이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다 얘기해주는 게 옳은 방식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뭐 이따가 이제 11시 반에 또 개인 유튜브도 하겠지만 진짜 종목 얘기를 좀 아끼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 게,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 설명하면서 종목 얘기하는 건 좋은데, 내가 이게 유튜브에서 다 얘기를 해줘 버리니까 사람들이 자꾸 나가요. 회원수가 갑자기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제가 원래 이런 거에 크게 신경을 안 쓰지만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이렇게 빠질만한 매매를 하지를 않았는데 회원수가 많이 빠졌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케팅도 좀 하고, 조금 종목 얘기하는 것도, 특히 전략 얘기하는 건 조금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들어버리고 심하게 치는 것 같아. 자, 그리고 봅시다. 그러니까 바이오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바이오 오늘 사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오늘도 여실히 드러나는데 바이오가 가야 코스닥이 가요. 네. 그렇다니까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코스닥이 가야 추세가 살아요. 증시의 추세가 살아요. 그래서 지금은 윗방향을 내가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이오는 무조건 봐야 되는데, 올라갈 때 보기가 쉽지가 않죠. 조정받을 때 사주는 게 좋아요. 조정받을 때. 그래서 무방에서 얘기하는 그 수위를 잘 조절을 할 예정입니다.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튼 이제 섹터 위주로 좀 얘기를 드리면, 바이오가 아무튼 가야 코스닥이 가고, 근데 코스닥이 가야 증시가 가니, 그러면 증시가 간다면 코스닥이 갈 거고, 그러면 바이오가 갈 거고, 근데 중간중간 이렇게 쉬어가는 과정이 나오면 기회지 뭐. 그렇게 보는 게 좀 맞다라고 봐요. 그렇게 보고, 코스닥이 하루 이틀 약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렇게 오늘 시장을 보고 있는데, 뭐냐면, 지금 오늘 코스피가 좋다잖아요? 그러니까 키 맞추기죠. 단기 키 맞추기. 뭐 아직은 근데 신고가를 치고 가기가 좀 버겁지 않나요? 코스닥은 사실 오늘만 올라도 벌써 신고가 부근으로 가는 레벨이란 말이에요. 하루 이틀만 올라도 치고 가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 전쟁 이슈 때문에. 전쟁 이슈가 주말에 뭐 이게 약해졌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전쟁 관련주 보면 오늘 전쟁 관련주 중에 요 그린로지스하고 흥하해온이 이제 급등을 하잖아요. 얘네가 이제 호르무즈 해역 관련주인데, 그쵸? 대성하이텍, 얘가 요즘 진짜 많이 올라가는데, 얘는 이제 이스라엘에 실제 무기 납품하는 회사예요. 대성하이텍. 뭐 그 밖에 전쟁 테마주 뭐 그렇게 빠지는 거 없습니다. 유가 관련주만 조금 빠지고, 유가 현재 98불이고요. 이게 사실 어느 순간에 또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 노이즈가 계속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또 100불 훌쩍 넘어서 거래될지 모르는 거고, 이게
사실 98불과 100불은 2불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냥 어떤 사람들의 심리에는 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분기점이기도 한데, 하지만, 사실 이미 그 부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노이즈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치고 가긴 좀 어려울 거고. 근데 내가 볼 때는 딱 그래요. 증시는 지금 신고가를 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지금은 못 치고 가겠다는 거지. 그러면 어떡해? 코스닥을 살짝 쉬게 하고, 예? 요 신고가 바로 밑에서 쉬게 하고, 오늘은 코스피를 좀 반등을 시키는 거죠. 그래봐야 코스피는 여기가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가 세다고, 와, 코스피가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되게 좀 이상한 생각입니다. 지금은 코스피가 치고 가면서 증시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여건이. 그 여건은 쉽지가 않아요. 아셨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셨으면 1번 한번 쳐보시고, 요거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QIB가 올라가네. 자, 그리고 좀 봅시다. 지금 주말마다 트럼프는 뭔가를 자꾸 하죠. 보면 이제 주말만 되면 전쟁 이슈가 자꾸 있어요. 이거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변수라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애초에. 2주 전에 전쟁 시작했고, 일주일 전에 유가 120불 급등 나왔었고, 이번에 카르그섬 맞나요? 카르그섬 폭격이 있었죠, 주말에. 계속 주말에 이슈를 만들잖아요. 저 감기 안 걸렸어요. 네, 감기 안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감기 걸리겠죠. 왜냐면, 아기가 감기가 지금 걸려 있거든요. 일주일 전부터. 아니, 근데 원래 아기들은 그렇게 감기를 자주 걸리는 게 맞는 건가요? 이거 너무 자주 걸리니까 이게 맞나 싶기도 해요. 감기가 걸리면 2주 가는데, 아기들은. 그 낳고 나면 일주일 좀 멀쩡하다가 또 감기 걸려. 또 한 2주 동안 고생하고, 그럼 봄에 한 달에 감기가 안 걸린 멀쩡한 날이 일주일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맨날 코에 코를 달고 살아야죠, 그냥. 코를 또 풀 줄 모르니까, 기침만 하면 코에서 뭐가 막 나와요. 기침만 하면, 이게 무슨 본드인지 뭔지 노래가지고, 그 옛날에 돼지 본드 그 노란 그것처럼, 코에 달려 있어, 맨날. 그 코 뚫는 거 많이 해줘요. 저 매일 해요, 매일 하는데. 그래서 이건 뭐. 근데 이과 항상 이러는 게 보면 그 애기 걸리고 애기가 나을 때쯤 되면 이제 제가 걸리더라고요. 그냥 안 걸릴 수가 없죠. 저 집에서 마스크 안 쓰니까 그냥 뭐 애기한테 울면 옮지 뭐 약간 이 마인드라 진짜 매번 옮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감기는 아닌데 아마 이번 주에 걸릴 겁니다. 가습기 다 쓰죠. 가습기 3개 틀어놔요. 가습기 3개 틀어놓습니다. 그 방이 약간 축축해, 뭔가 느낌이. 가습기를 너무 많이 틀어서. 자, 어쨌든 지금 요 전쟁 이슈를 가지고 3주 동안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교롭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 게, 이건 트럼프가 이렇게 계획을 계속 잡고 있는 거죠. 뭔가 시장에 영향을 줄 법한 이슈들은 계속 주말로 미루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금융 전공하시는 분이세요? 금융 전공이면 금융공학과인가? 경제학과 뭐 이런 건가? 경제 경영. 여튼, 예.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말에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몰라요, 이거는. 그러니까 전쟁 이슈는 변수인데, 여러분들이 감히 이거를 왜 자꾸 알려고 하세요? 모르는 거를. 뭐, 지난주에 예측했던 전쟁 이슈들이 예측대로 됐나요? 그런 거 아니지 않나, 다? 이제 뭐 주말에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 에이, 몰라요, 이건. 이건 그냥 모르는 거. 그리고 이거를 잘 보셨으면 좋겠는 게, 전쟁 기사가 자꾸 나잖아요. 기사가 자꾸 나오는데, 중요한 건 시장 반응이에요, 여러분. 응? 아까도 보니까 자꾸 기사가 전쟁 관련돼서 자꾸 심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2주 전, 이게 변동성이 줄고 있잖아요. 2주 전 이때 매일 그 뭡니까? 8%씩 왔다 갔다 하는 거. 사이드카 말고. 야, 아무튼 매일 그거 있었잖아요. 8%씩 왔다 갔다 하는 거. 서킷. 서킷 브레이크가 계속 있었잖아요. 어마어마한 변동성이었죠. 지난주는 변동성이 다 뭘로 나왔어요? 갭으로 나왔다고요. 지난주는. 잘 보시면. 지난주는 변동성이 다 갭이고 바디가 되게 짧은 봉들로만 구성이 됐다고요. 이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거 이미. 오늘은요? 오늘은 또 일단 첫날 월요일인데 뭐 주말에 뭐 카르그선 폭격했다 어쩌다 뭐 하는데 뭐 그냥 전향해요. 거래소는 올랐고 코스피는 올랐고 코스닥은 빠졌죠. 그냥 전향합니다. 이게 서킷 브레이커 걸리다가 그냥 갭으로만 왔다 갔다 하다가 약간 왔다리 하다가 변동이 줄고 있지 않나? 이미? 변동이 이미 줄고 있어요. 중요한 건 시장의 반응이라고요. 전쟁이란 이슈 자체가 워낙에 변화무쌍한 이슈인지라 함부로 예측하기도 어렵고 이게 갑자기 또 아래로의 변동성을 확 키워버리는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반대로 트럼프가 하는 전쟁이라 위로의 변동성을 확 키울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뭔가 양당 간의 결정이 나서 위든 아래든 큰 변동성을 일으키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냥 흐름만 파악을 해야죠. 흐름 자체는 어쨌든 일주일이 지날수록 변동성이 줄고 있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에 유가가 그나마 우리가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리스크니까 어떤 가이던스를 제가 생각하는 가이던스를 제시를 한 거라고요. 아셨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시장의 반응이다. 시장 반응은 오늘 이러하다. 이게 엄청 리스크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나무 기술이 오늘 엄청 많이 올랐구나. 근데 여러분 지금 되게 아이고 경희대 회계 저는 그런 쪽 전공이 아니라서 회계도 저도 잘은 모르고 예, 제가 아는 이제 필요에 의해서 공부한 것만 아는데 어쨌든 훌륭한 금융인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훌륭한 금융인 되시고 난 대학교 때 맨날 놀았는데 예. 자 차라리 저렇게 얘기하면 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는 전쟁 상황이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변동성은 줄어드니까 다행인데 어쨌든 걱정이다. 딱 저 정도. 저게 맞죠. 네. 저기 좀 찝찝한 뉴스들만 계속 나오고 뭔가 전쟁이 이상해지는 것 같고 불안하죠. 근데 그 안에서 중요한 이 시장 반응은 변동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팩트는 알고 가셔야 돼요.
이걸 빼놓고 그냥 뉴스에 자꾸 휘둘리면 안 된다고요. 아셨죠?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그 얘기를 하나 드리겠는데, 뭐냐면 내일 또 ETF가 상장을 해요. 내일 또 요즘 시장에서 화제였던 액티브, 그리고 헬스케어 쪽이 또 상장을 합니다. 아시죠? 뭐 다들. 잠깐만, 요거 제가 보여드리고, 일정이야 뭐 보여드려도 되니까. 이렇게. 자, 이번 주에 있는 주요 일정들인데, 일단 엔비디아 GTC 2016 오늘 밤부터예요. 오늘 밤부터 이제 쭉 진행이 되고, 이제 오늘에서 이제 내일 넘어가는 새벽에, 네, 화요일 새벽 3시에 젠슨한 기조연설이 있고요. 그 다음 미중 정상회담 의제 조율한다고 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있습니다. 카나프 테라퓨틱스 오늘 상장했고, 여기 보면 이제 내일 일정 중에 여기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타이거 기술이전 바이오 액티브 ETF를 상장을 하고요. 하나자산에서는 플러스 코스닥 150 액티브 ETF. 그러니까 하나는 바이오 액티브, 하나는 코스닥 150 액티브가 상장을 합니다. ETF가. 요즘 ETF 수급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봐줘야겠죠. 최근에 강했던 광섬유 통신 관련된 컨퍼런스도 북미에서 개최가 되고요. 내일 밤에 개최됩니다. 저거는. 그리고 뭐 리사수 AMD CEO 방한하고요. 그렇죠. 뭐 이날은 뭐 삼성전자, 전기주총들, 삼성그룹주들 이렇게 쭉 보면 되겠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요 IM바이오로직스가 금요일날 신규 상장하는데, 얘가 Y바이오로직스랑 이름도 비슷한데 협력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Y바이오가 신고가 같잖아요.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액티브 ETF가 두 개가 상장을 하는데, 하나는 액티브 헬스케어라고 하죠. 또 바이오라고 해야겠죠. 바이오. 하나는 액티브 코스닥 152 내일 신규 상장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나와있던 액티브 삼성하고 타임폴리오 요 두 개까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수급이 계속 중요한 역할들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약간 야, 코스닥 근데 많이 내려왔네. 코스닥이 지금 좀 급락을 하네요. 15포인트 밀렸네요. 바람 잘 날이 없네, 시장이. 호사 한번 볼게요. 뭐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15포인트 밀렸는데 10시부터 한번 더 미네요. 지금 유가가 조금 올라오긴 했어요. 98불대 이제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아까 오전에 계속 97불대였거든요. 조금 올라왔고, 코스닥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1140에서 50. 이 라인을 그래도 계속 지켜가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신고가를 언제든지 쏠려면. 지금 어쨌든 1136. 그쵸? 뭐 아직까지는 괜찮기는 한데, 조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튼. LIG 넥스원? 뭐 급등할 수도 있죠. 방산주 아닌가? 지금 유가 올라가고 지수 빠지고 하면 또 전쟁 관련주 움직임이 나오겠죠. 예, 그거를 뭐. 근데 저는 LIG 넥스원은 사실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아니, 뭐 많이 오르지도 않았네. 근데 저는 이거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이번에 이란에서 중동 지역에 다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천궁 요격률 얘기가 한번 나왔었잖아요. 되게 세게 나왔었잖아요. 천궁을 더 많이 사가지 않을까? 그 주변 국가들에서.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건 좀 내려오면 사볼만은 한데. 라는 생각은 하죠. 저도.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쭈아이비 좋네요. 파이버 프로. 이야, 씨. 우주항공에서 파이버 프로는 다 올라왔네. 이거는 이제 광통신과도 연관이 있어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자, 그렇구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방송도 하고 리딩도 해야 돼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아, 그리고 오늘 신규 종목 매수는 오후에 합니다. 당분간은 정말 특별하지 않은 이상 웬만하면 오후에 살 생각이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자,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시장. 아, 유가 근데 자꾸 올라온다. 코스닥이 또, 이게 유가 올라오니까 코스닥이 지금 그 전쟁 이슈에 대한 어떤 그 리스크를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도구가 유가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숫자로 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유가가 이제 98불 중반대까지 올라왔고, 예, 이렇게 실시간으로 올라오면서 지수는 또 계속 내려오고, 전쟁 관련주 올라오고,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좀 빠르게 올라오는데? RF 또 올라왔나요? 내가 RF는 진짜 짜증나는 주식인데. 야씨, 또 올라왔구나. RF를 제가 원래 금요일날 살려고, 회원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이때 살려고 엄청 째리고 있던 종목인데, 아, 이거 수급이 좀 별로라서 안 샀더만 상한가 가더라고요. 참고로, 이게 종목마다 히스토리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어쨌든 딱딱 보고 판단할 때 조금 편한데, RF랑 RF 시스템즈라는 회사예요. 요 회사랑 제가 연초부터 많이 강조했던 회사 중에 웨이비스라고 있는데 요 회사랑 비슷한 시기에 상장했어요. RF 시스템즈, 웨이비스 둘 다 방산 관련주인데 웨이비스는 이제 지라 관련 해가지고 연초에 9,000원부터 해가지고 지금 더블 이미 올랐죠. 솔직히 이때 웨이비스를 얘기한 사람이 몇이나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이런 회사 있는지도 모르. 웨이비스 얘기하면 자꾸 사람들이 웨이버스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 이게 웨이버스야. 다른 회사예요. 웨이비스라는. 여튼 RF랑 비슷한 시기에 상장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RF는 이제 방산도 방산인데 이거 모 회사가 RF 머티예요. 이게 모 회사입니다. 엄청 갔죠 이거. 통신 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모 회사예요 이게. RF 머트리얼즈. 또 그 위에는 뭐가 있죠? RF HRC가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회사가 이렇게 쭉 펼쳐져 있죠. 그래서 아무튼 좋습니다. 지금 방산에서는 이제 금요일날 슈팅이 나왔는데 저 RF 시스템즈가 근데 요즘 RF가 좋은 게 다 사실은 통신으로 간 거죠. 오늘은 센서기 혼자 올랐다 이쪽도. 지금 지수가 나름 좀 많이 빠져가지고 상승 종목이 좀 갑자기 많이 줄고 있습니다. 지금 예, 한 1대3 비율이잖아요. 하락 종목이 한 3배 많은 수준. 아유, 코스닥 시즌 미쳤네.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종목도 예? 제가 이때부터 얘기하던 거잖아요. 옛날부터 코스닥시스는 갈 거라고. 지금은 이제 별로 안 물어보시네. 이런 종목을 얘기해 준 사람이 있나요? 없지 않아요? 완전 이거 뭐 하는 회사인지도 사람들 잘 모르지 않나? 잘 가는데 역시. 이거 1,000억도 안 했는데 지금 2,000억 됐다. 2,000억 됐어요.
자, 여튼, 예, 거래소 음전까지 했다가 지금 다시 양전했네요. 기름이, 그러니까 유가가 99불 향해 가다가 지금 살짝 밀렸어요. 야, 이거 너무 분봉이랑 똑같이 움직이는데? 예, 제가 지금 다른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기름값을. 두산테스나 오늘 좋네. 신택 아침에 좋다가 좀 내려왔고. ISC, PSK. 하나도 올라갔다 내려왔네. 제가 원전도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원래 원전 대장주로 보던 주식은 우진이에요, 우진. 근데 사실 그 이후에 우리기술이 대장주를 치고 갔어요. 보성파워텍은 옛날에 보던 주식이고, 두산에너랑 BHI는 원래 그냥 이제 전체 대장주고요. 이제 시세를 주는 조금 보면 이런 식으로 보성파워텍, 우진, 우리기술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요. 우리기술이 날라갔죠. 제가 지금 볼 거 딱 두 개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오르비텍하고 G2파워 두 개라고 하지 않았나? 오르비텍은 지금 이미 날라갔어요, 또 보니까. 제가 볼 땐 남은 원전 스몰캡에서는 볼만한 게 오르비텍하고 G2파워였는데, 제가 아마 이날인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오르비텍은 이미 날라갔고, 그럼 이제 남은 게 G2파워밖에 전 안 보이기는 해요. 문제는 이제 G2파워도 사실은 정도의 차이만 있지 맨날 오르기는 했어요. 이런 거 좀 밀리면 좋을 텐데, 관종에 넣어놓고 이런 거 보세요. 내가 또 얘기 안 해준다고 하고 다 얘기해주고 있다. 아유. 유가 흐름 별로예요, 오늘. 근데 이제 아침에 되게 우려했다가 그거보단 나았었는데, 다시 좀 반등을 하니까 유가가 시장이 약간 발작을 하네. 퍼스텍도 오늘 반등하고. 아유, 한번 치고 가기 왜 이렇게 빡세냐, 근데. 유가 좀 내려온다, 다시. 풍력 이쪽도 그냥 그런데. 퍼스텍이 자리가 나쁘진 않았거든요. 저렇게 이제 좋은 자리가, 오늘 나무기술 급등했더라, 진짜. 예. 이것도 자리가 괜찮았어요, 사실. 잘 버티더라고요. 이게 급락, 전쟁 급락 나오고, 여기까지 반등 오케이. 근데 여기서 잘 버티면 이제 또 가는 거죠. 잘 버티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좀 냄새난다 했는데, 바로 슈팅. 나무기술. 이터닉스는 신고가에서 밀리고 있고, T3. 맨날 올라가네, 이것도. 오늘 저녁 해야죠. 예, 해야죠. 오늘은 아마 이제 저랑 이영락이랑 함정남 이렇게 할 겁니다. 흥하해운이 상한가군요.
프로모즈 관련주들. 바이오나 한번 볼까? 지수 또 빠진다. 유가 또 오르고. 유가가 좀만 튄다 싶으면은 지수가 또 내려오고 이러네. 되게 부담스럽게 움직이네요. 움직임은. 자, 수급 한번 볼까요? 잠깐. 수급이 안 좋네. 참고로 요 현물 쪽 수급은 지난주도 안 좋았어요. 이미 지난주부터 안 좋기는 했고요. 거래소야 늘상 안 좋았고, 코스닥은 지난주부터 안 좋게 맨날 팔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은근히 보면 그 전쟁이 처음에 터지고 막 급등락을 할 때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샀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팔고 있어요. 이런 것도 저는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어떤 거가 있냐면 어쨌든 전쟁 그 변동성에서는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다 보니까 차익이 나오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받아주는 수급이 있어야 외국인이나 기관은 뭐 매도가 좀 원활한데, 기본적으로 받아주는 수급이 현재 있죠. 기관이 받아주죠. 기관이 왜 받아주죠? ETF로. 지난주에 액티브 ETF가 시장에서는 엄청 화제의 중심이었고, 이번 주도 내일 액티브가 2개나 상장을 하고, 뭐 그런 시점에 또 외국인들이 ETF로 들어오는 그 매수세에다가 물량을 좀 던져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나 싶거든요. 근데 지수가 신고가를 갈 때는 외국인이 같이 쳐줘야 될 거예요, 매수를. 그 타이밍이 한번 나와야 신고가를 가겠죠. 어쨌든 외국인들은 지난주부터 계속 오늘까지도 매일매일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뭐 환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주식을 계속 팔고 있고, 자, 요거는 제가 최근엔 잘 안 보여드렸던 선물 30분 봉인데 어떻죠? 지금 매도 사인이 요때 한번 나오고 그냥 유지 중이긴 해요. 3월 11일날 매도 사인 한번 뜨고 그냥 쭉 유지 중. 그거 치고 많이 안 빠졌습니다. 이날 떴죠. 코스닥이 아침부터 약하잖아요, 오늘은. 바이오가 쉬고. 근데 바이오는요, 없는 분들에게는 뭐 종목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없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빠질 때가 기회예요. 빠질 때가 기회예요. 만약에 오늘 바이오 조정받는 거 가지고 아 바이오는 끝났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코스닥을 하시면 안 돼요. 바이오가 안 가면 어떻게 코스닥이 가? 그러니까 바이오가 많이 빠지는 날은 이런 것들이 안 좋아요. 그 코스닥 전체가 안 좋다고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가능하죠. 근데 종목을 잘 골라야겠죠, 여러분. 바이오가 종목이 엄청 많잖아요. 종목을 잘 골라야겠죠. 바이오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종목 수가 많다 보니까 시장의 지수를 좌지우지하는 대표 섹터가 되어 있는 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잘 골라야죠. 그렇죠. 응? 유가가 예민하게 바뀌지 않는구만 말을 제가 뭐 어떻게 했는데요? 전 유가 지금 분봉 보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유가 분봉을 틀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유가가 이게 몇 시야 정확하게? 이때 10시에서 10시 5분 사이에 96.74불을 찍고, 응? 10시경에 96.7불인가 거기를 찍고 지금 쭉 올라온 거예요, 이게. 유가가 96.74불인가? 여기 찍고 올라와서 지금 현재 98.64불 이래요.
그럼 2불이 올랐죠. 원래 유가는 하루에 2불씩 잘 안 움직여요. 요즘은 변동성이 커져서 조금만 하면 2불씩 막 금방금방 올라가는데, 근데 공교롭게 이제 저 때부터 지수가 내려가요. 10시부터. 유가가 저점 찍고 반등하니까 지수가 내려왔다고요. 내가 말을 뭐 어떻게 했는데. 있는 그대로 얘기해줘도 뭐라고 하나. 응? 있는 그대로 얘기해주지 마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줬구만. 저 누구야? 아우. 레드홍 뭐야 저거? 피디님 저런 애들은 강퇴시켜요 그냥. 레드홍 이런 애들. 피디님 저런 애들을 강퇴시키라고. 꼴도 배기 싫으니까. 자, 여튼 뭐 얘기를 해줘도 뭐래. 유카 실시간 차트는 그 해외 선물 어플이나 해외 선물 HTS에서 보면 되죠. 아유, 이거 보여드릴게 이거. 아유, 내가 컴퓨터에 자꾸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전 핸드폰으로 보거든요 유가를. 평소에는 유가를 안 보잖아요. 요즘은 보는데. 자, 잠깐 다운받고 있어요. 잠시만요. 지금 이게 아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나?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온 거 아니겠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찾을 수만 있으면 예측하기가 더 편하지 않나? 전 이걸로 보는 건데. 유가예요. 지금 크루드오일 현재 4월 26일물 거래되고 있는 거고, 이게 언제야? 10시 1분에 정확하게 96.74 딱 찍고 여기서부터 쭉 올라왔죠. 보이시죠? 지수도 그때부터 내려온 거라니까요. WTI로 와요. 뭐 브렌트까지는 안 보고요. 요 해외 선물로 봅니다. 해외 선물. 크루드오일 거래되는 거. 이게 이제 시장에 변수를 주는지를 보려면 분봉을 봐야 돼서 분봉 봅니다. 1분봉이에요, 1분봉. 이거 선물이에요, 선물. 해외 선물, 해외 선물. 해외 선물 거래 안 해보셨나? 이거 해외 선물입니다. 저는 해외 선물도 다 거래를 해봤어가지고, 예전에 저 증권사 다닐 때 해외 선물 거래 뭐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유한타증권 순위권에 들어서 싱가포르 연수도 갔다 왔어요. 거기 싱가포르 SGX 거래소 있죠. 거기 SGX 초청으로 거기 연수도 2박 3일 코스로 아주 짧게 갔다 왔었는데, 뭐 다 거래해봤죠. 오일, 옥수수, 뭐 대두, 뭐 지수 상품은 당연하고 기본이고 거래는 다 해봤죠. 지금 일단 98.79불 찍고 내려왔는데, 이게요, 그러니까 행간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이거예요. 뭐냐면, 이게 지난주 월요일이거든요. 지난주 월요일 오전이에요. 이게 119.48불을 찍었어요. 120불 찍었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언제? 일주일 전 딱. 일주일 전이었는데, 이때도 보면 여기가 주말이 껴있잖아요. 여기가 주말 딱 들어갔고, 아침 7시에 거래가 돼요. 7시에. 월요일 아침 7시부터 탕 갭이 떠서 출발을 해서 120불까지 날려버린 거야.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날 장이 박살났잖아요. 응?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날 장이 아주 안 좋았잖아요. 기억하시죠? 기억하시면 1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 2주 전 전쟁 시작도 주말이었고, 유가가 박살난 것도 주말이에요. 이번 주말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 했더만, 이번에는 카르그 섬인가를 공격을 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좀 변동성이 생길 만한 이슈를 자꾸 트럼프는 주말로 보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오늘 아침에 저는 아침에 7시부터 봤다고 이거를. 근데 오늘도 갭이 이렇게 빵 떠서 출발을 했어요. 100불 이상에서. 지난주 월요일 같이 되면 어떡하지?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102불 찍고 내려오죠.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 증시가 어땠어요? 반등 시도를 했죠. 지금 전쟁 이슈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뭐 딱히 없잖아요. 솔직히 주말에 걱정하신 분들 좀 있지 않나요? 시장에 대해서? 주말에 뭐 무슨 섬을 공격을 하고 뭘 했고 폭격을 했고 막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난 주말에 월요일이고 좀 걱정이 됐다. 3번 한번 쳐보세요. 월요일이 좀 무서웠다. 지난주 월요일 생각도 나고. 이번 주말에 편치 못했다. 3번 한번 쳐보세요. 솔직히 난 이런 사람들 많았을 것 같은데. 응? 걱정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그쵸. 다들 이 걱정 했잖아요. 시장은 뭘 보고 싶은 거냐면요. 전쟁 가지고 걱정하기 싫어해요. 시장 그러고 싶지만 자꾸 이슈가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고,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지금 5일밖에 없으니까 5일에 민감한 거라고요. 딴 게 아니라. 5일에 그래서 민감한 거고, 제 말이 맞지 않나요? 아침에 지난주 월요일처럼 될까봐 아침부터 걱정했는데 내려오니까 그렇게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증시가 반등을 했는데, 아까 10시경에 저점 찍고 올라오니까 지금 지수가 다시 내려온 거라고요. 딱 그냥 그게 다예요. 너무 뭐 이렇게 저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그게 전 다로 보이거든요. 그게 다고,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제가 처음부터 그래서 이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이게 뭐 정답이다는 아닌데, 제가 왜 90불을 중요한 가격으로 보냐면, 유가가 이게 60불대에서부터 올라왔었을 거예요. 이렇게 쭉 올라왔을 거예요, 아마. 근데 트럼프는 지금 계속 얘기를 하죠. 전쟁 끝나면 유가 다 내려올 거고 더 내려갈 거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것까진 모르겠고, 어쨌든 원래 이제 유가가 쭉 올라오는 과정에서 전쟁 나오기 전에 전쟁이 막 터지면서 80불대까지 올라와요. 바로 전쟁 터지자마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유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때는 별로 안 나오죠. 60불대는 80불대부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여기가 전쟁의 출발점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가장 대세를 이뤘던 의견들이 뭐였냐면, 90불을 넘어가면 리스크가 생긴다가 대세였어요. 그 당시에. 반대로 생각하면 그 정도가 단기 고점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 정도가 돌파가 되더라도 되돌아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는 사람도 많았다고요. 그게 90불대예요. 그 당시 그 주요 IB들의 의견들이 다 그러했고, 그 부분은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90불을 기준으로 저는 일단 판단을 하고 있어요. 뭐 제가 유가의 기름 전문가도 아니고,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한다고요. 진작부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었다고요. 이게 120불까지 터지니까 갑자기 리스크가 커진 건데, 근데 웃긴 거는 유가가 120불까지 터지는 지난주 월요일보다 지지난주 장이 더 어려웠다고요. 지지난주가 더 어려웠어요. 여기까지 유가가 터지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웬만한 자극적인 이슈가 튀어나오지 않는 이상은 변동은 줄어들고 있는 게 맞아요,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 가지고. 급할 것도 없고 너무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변수가 있으니까 급할 게 없는 거고, 저 변수가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일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불안할 필요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전쟁 리스크 줄어들면 바로 지수는 또 갈 겁니다. 바로 지수는 또 갈 거고 엄청 세게 갈 거예요. 지금 그 전 단계예요.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인버스 사세요. 인버스 몇 번이냐? 이거 사세요. 이거 282원짜리 사시면 되겠네. 아유 참. 요걸 또 고지고대로 듣고 사시는 분들이 있겠다. 이 모습 쳐다도 보지 마세요, 좀 제발. 뭐 이런 걸 자꾸.
잠깐만요. 회원분들은 문자 좀 확인하시고, 이게 왔다 갔다 자꾸 하는데, 입장합시다, 그냥. 아유, 신경만 쓰이고. 그래서 우리 장 많이 빠지는데 이 정도면 됐잖아요. 회원분들 익절합시다. 아, 문자반 회원분들 또 오해하실라. 문자반 아니에요. 이거 정회원반 종목이고, 문자반 금요일에 산 것도 아마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그건 내비두시고, 그날 정회원들 추가로 산 종목이 있는데, 그게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냥 팝시다. 아니, 왔다 갔다 너무 심하네. 계속, 이게 방송을 또 해야 되는데,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것만 보고 앉아있기가 너무 피곤하네요, 이게. 그냥 합시다, 그냥. 그래도 한 6, 7%? 7%? 뭐 괜찮죠, 뭐, 정도면. 자, 다시 한번 좀, 제 종목들 한번 좀 체크해보고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인버스 이거, 전쟁 나서 이렇게 반등한 게 다잖아요. 이게 좋아 보여요? 인버스예요, 인버스. 야, 전쟁쯤 나야 반등을 해요. 뭡니까, 이게. 아우, 인버스, 이런 거. 그러니까 장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인버스 차트를 한번 봐보세요. 이게 지금 갈 것 같아요. 난 전혀 그런, 안 갈 것 같은데? 못 갈 것 같은데요? 기준선 2번이나 해야 되겠네? 불안해하지 마세요. 차라리 레버리지가 기간 조정 중이네. 아이고, 그냥 이제, 어차피 뭐 입절하라고 했으니까 다 공개를 해버리시네. 예, 테라뷰 축하드립니다. 테라뷰. 아유, 나야. 제가 이제 익절 사인 내니까 또 날라갑니다. 네, 기다렸다는 듯이 고점을 뚫어버리네. 아유, 마음대로 해라. 저 어처구니가 없네요. 기다렸다는 듯이 뚫는데요. 내가 9,300원에 이게 헤딩 몇 번 하길래 9,300원을 팔았더만. 9,300원이나 근데 400원이나. 누가 보고 있나? 이쯤 되면 꼭 누가 보고 있는 거, 누가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팔았다, 씨. 땡겨, 이제. 왜 이러는 거야, 대체. 됐어, 딴 거 볼래. 어차피 매매했으니까 제가 공부 차원에서 얘기 드릴게요. 테라뷰는 뭐냐면, $2 들고 계셨어요. 저희는 이거 금요일날 샀고요. 네, 금요일날 사서 오늘 판 겁니다. 금요일날 막판에 샀어요, 이거. 막판에 산 주식이고. 얘가 이제 테라헤르츠 기술을 갖고 있어요. 테라헤르츠 기술을 갖고 있는데, 테라헤르츠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하나가 더 있어요. 걔가 누구냐면 액트로예요. 근데 액트로는 제가 몇 달 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던 주식인데, 이게 어마무시하게 올랐어요. 한 6배 올라갔거든요. 제가 이걸 12월 달에 한번 언급을 했던 기억은 나요. 그리고 1월 달에도 한번 언급을 했나? 근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아무튼. 근데 최근에 광통신이 시장에 약간 중심에 들어오면서, 광통신 관련주들이 테라헤르츠에 대한 관심도 이제 생겨났거든요. 테라헤르츠 기술에 대해서. 근데 이제 액트로는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 테라뷰는 조금 섹시하긴 하죠. 지금 차트도 뭐 섹시하죠. 쭉 내려와가지고. 영국 회사입니다, 이거. 제가 RF 시스템주도 금요일날 살려고 했는데 상한가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날 뭘 봤다는 거겠어요. 광통신에서 후속주들을 좀 체크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니요, 신규 상장주를 매매를 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생각한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는데, 테라이르츠 관련주를 매매한 거고, 대표주인 액트로는 너무 많이 올라서 고점 박스권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바닥에서 튀는 종목을 매매를 한 거고, 참고로 제가 얘도 고민을 했던 게, 저는 얘를 방산 때문에 고민한 게 아니라 광통신으로 고민한 거예요. 얘 RF 머티리얼즈 자회사거든요. 근데 상한가를 보낸 거고 오늘 추가 상승 나오는 거죠. 오늘 뭐 광통신이 강하진 못한데 오늘은 센서뷰가 올라가네요. 센서뷰. 회사는 진짜 보잘것 없지만 광통신 테마를 탔어요. 예, 아기 뭐 잘 자라요. 아기 잘 자라는데, 좀만, 이게 말이 빨리 트여야 될 텐데, 말이 트였으면 좋겠는데, 아직 말이 못 트여가지고,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한데,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딴 것도 좀 봅시다. 예. 일단 금요일에 들어간 건 되게 잘 가네. 잠깐만. 퍼스텍 올라갔고. 쟤도 무난하고. 하나가 중간에 빠져있는데 올라올 거고. 지난주에 들어간 거 전반적으로 다 괜찮네요. 오늘은 아직 안 들어가서 오후에 들어갈 거예요. 예, 이거 문자 하나만 드릴게요. 잠시만요. 지금 11시 5분이네. 잠깐만요. 문자 하나만 좀 보내고 바로 또 이야기 이어갈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경락이 형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요? 아니 근데 제가 그 아저씨를 걱정을 하는 건 좀 선 넘은 거예요. 걱정을 할 사람은 걱정을 해야지. 그 아저씨가 내 걱정을 해줘야지. 내가 왜 그 아저씨 걱정을 해. 그 아저씨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그 어떻게 내가 굳이 감히 그 아저씨를 걱정을 합니까? 그리고 참고로 맥주를 우리는 잘 안 마셔요. 맥주는 그냥 처음에 그 뭐죠? 우리가 동남아나 이런 데 놀러 가면 웰컴 드링크 주잖아요. 웰컴 드링크. 처음에 만나면 물론 이따가도 만나겠지만 처음에 만나면 웰컴 드링크처럼 한 잔씩 하는 게 맥주고요. 저희는 맥주를 그다음부터는 안 먹어요. 처음에 맥주를 딱 한 두 잔씩 먹고 출발을 합니다. 입가심이죠, 입가심. 에피타이저. 맞아요. 웰컴 드링크. 만나서 반갑다. 딱 두 잔. 근데 소주를 타지도 않아요. 그냥 순수 맥주를 두 잔 정도 먹고 이제 출발을 하죠. 보통은 이제 소주로 출발을 하는데 하이라이트에 올라가면 이제 위스키로 가죠.
가끔 가다 이제 막걸리 먹는데, 막걸리는 뒤끝이 안 좋아서. 여튼, 보통 맥주는 또 제가 삽니다. 근데 맥주나 소주까지는 제가 많이 사고요. 이제 위스키를 당연히 형이 사야죠. 그거는. 제가 원래 집에서, 이거 뭐 계속 시장 얘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좀 그냥 사담을 좀 하면, 이제 어제 집에서 그 세로 소주를 먹었거든요. 세로 소주를 먹었는데, 저는 원래 집에서 소주를 안 마셔요. 원래는 집에서는 위스키나 한 두어 잔 먹던가 와인 두어 잔 먹던가 이러고 말거든요. 가끔 맥주 먹던가. 근데 술이 하필 다 똑 떨어진 거야. 위스키 다 먹었지. 근데 와인이 있는지는 제가 깜빡했어요. 와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그건 어제 잠들기 전에 먹었고, 어제 저녁을 먹는데, 술이 똑 떨어졌는데 나가서 사오기는 귀찮고, 그래서 저녁 밥상 머리에서 이제 소주를 먹으면서,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그, 밥이랑 술 먹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면서요. 저녁 먹으면서 이제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저녁 먹는 사람들. 집에서 원래 안 그랬는데, 어제 드디어, 근데 많이 안 먹었어요. 네. 반병 먹었어요, 반병. 혼자 먹으려니까 맛이 없더라고요. 반병 먹었어요. G2G는 저도 조금 오늘, 자, 바이오 얘기 잠깐 좀 할게요. 지금, 근데 방산이 올라온다, 지금. 코츠테크. 아이고, 코츠테크래. 코츠테크. 이것도 뭐 깔끔하긴 하네. 코츠테크, 그리고 뭐 퍼스텍. 아주아이긴 아니고, 코츠테크, 퍼스텍,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파이버 프로. 뭐 이런 것들이 좋네요, 지금. HVM. 웨이비스 RF 시스템, 이것도 넣어놓자. RF 시스템. 퍼스텍도 안 넣어놨네. 시스템. 야, 10%나 올랐어. 퍼스텍. 쓸데없는 것 좀 빼자. 얘가 메타버스는 아니잖아. 와이프는 술 안 먹어요. 와이프는 저랑 연애할 때는 술을 많이 먹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그냥 저 맞춰준 거였더라고요. 속았어. 그거는 좀 제가 속았습니다. 원래 저는 이제 결혼하면 집에서 같이 술 한잔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기도 했는데, 전 잘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안 먹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안 먹냐 했더니, 원래 술을 별로 안 좋아한대요. 속았어. 완전 속았고, 그리고 저번에 한번 예전에 결혼 초창기 때 혼자 친구들이랑 와인을 먹고 왔어요. 참고로 와이프가 프랑스에서 그 에섹이라고 그 대학원 과정이 있거든요. 그거를 들었던 애라, 프랑스에 또 살았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뭔가 프랑스 문화를 되게 좋아하는 애예요. 그래서 와인을 아무튼 엄청 좋아했는데, 친구들이랑 이제 와인을 먹고 와서 저는 누워 있었는데 의식이 있었거든요. 자는 척을 하고 있었는데 거실에다가 엄청 오바이트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술이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그걸 닦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씻고 빨리 자라고 하고 제가 다 닦고 이렇게 뒤처리 다 해줬거든요. 그다음부터 안 먹던데요, 술을. 술을 안 먹던데. 안 먹는 게 좋죠. 안 먹는 게 좋은데 제 생각보다 많이 못 먹던데요.
그냥 어느 정도도 먹는 게 아니라 진짜 뭐 맥주 한 캔 먹고 뭐 이러던데 그냥. 그렇습니다. 와, 근데 나랑 어떻게 이렇게 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 결혼 전에가 더 많이 먹었거든요. 그걸 옆에서 다 맞춰줬다는 거니까. 와, 그걸 어떻게 맞춰줬지? 그거 완전 지옥이었을 것 같은데, 맨날 술 먹으면. 라는 생각은 듭니다. 젊었죠. 예. 지금 그게 뭡니까? 위고비 말고 뭐야? 마운자로. 나 이제 마운자로 이제 진짜 맞아야지 이러고 있는데, 이게 마운자로를 맞으면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대학교 시절로 돌아가면, 예,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살 빠지면, 아이고, 감당 안 되는데, 진짜, 근데. 마운자로 맞으면 다 빠진다고 하던데요? 다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도 빠지면, 와, 한 70kg대 되려나? 그러면은, 진짜 딱 대학교 4학년 시절로 돌아가는 건데, 아이고, 그때야 뭐. 네. 진짜 감당이 안 될걸요? 나 저기 이제, 김민재랑 어깨동무하고 다녀. 아, 실망이 클 수 있어요. 어, 자, 시장 얘기 좀 할게요. 지금 거의 한 10여 분 농담 따먹기만 좀 한 것 같네. 넥스원 좋다, 근데, 넥스원. 그러니까 이제 다 결국, 유가가 근데 또 올라간다, 씨. 결국은 다 원칙적으로 봤을 때, 아니요, 동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문자반과 정의원반 항상 질문이 많은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된다니까요. 그, 우리 옛날에 집합 배우잖아, 우리가 수학 배울 때. 집합. 집합이라는 걸 배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원래 회원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회원, 정회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것들이? 그 중에 일부, 여기가 이제 문자반인 거예요. 하루에 한 종목씩 추천이 나가는 게 문자반이고, 정회원은 거기 플러스 알파가 있다니까요?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문자반 종목은 문자반만 하나요? 아니잖아요. 정회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는 문자반에서 A 종목을 매수할 때 정회원들도 같이 매수를 해요. 다음 정회원들이 B 종목을 매수할 때 문자반은 아무것도 안 해요. 문자반은 하루에 하나만. 여기서 또 C 종목이 나갈 수도 있고, 그쵸. 정회원은 뭐 그냥 프리하게. 그래서 지난 금요일로 가정을 하면, 지난 금요일에 이제 모 종목을 둘 다 같이 샀고, 아까 매매했던 태머시기, 얼마예요 지금은? 아, 내려왔다. 잘 팔았다. 잘 팔았다. 아이고, 잘 팔았네. 요 태머시기, 요거는 이제 정회원들만 산 거라고요. 아셨죠? 아이고, 잘 팔았네. 저 이것보다 이게 너무 아깝긴 하다. RF 시스템. 이제 와서는 사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했던 실수이기도 한데요. 요즘 워낙에 보세요. 요즘 워낙에 금투수급의 사람들이 관심이 많죠. 이유는 ETF 때문이죠. 지난주에 액티브 ETF 상장하면서. 그럼 제가 RF 시스템즈가 좋아 보였는데 못 산 이유가 뭘까요? 이거였겠죠. 야, 얘는 금투수급이 너무 별로잖아. 제가 이래서 망설인 거였어요, 사실. 근데 여지없이 그냥 위로 쳐버리더라고요. 이래서 망설인 겁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그러면은 금투수급을 신경을 안 써야 되나? 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금투수급 계속 중요할 거예요. 이게 모든 종목에 적용이 안 될 뿐인 거지, 금투수급 되게 중요해요, 지금. 어쨌든, 그, 수급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지난주에 액티브 펀드에서, 지난주에, 주초 대비 편출한 섹터가 혹시 뭔지 아세요? 주초 대비 좀 편출한 섹터가 하나가 있어요. 나머지는 약간 개별 종목 단위였는데, 이 섹터는 전반적으로 좀 편출이 됐더라. 편입 말고. 주초 대비. 이거 뭐 잘 모르시죠? 오늘 뭐 ISC가 센데, 뭐 꼭 무슨 이유가 있어서 세다고까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것도 수급과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ISC라는 종목 자체는 워낙 좋은 종목이고요. 잘 모르시는구나. 2차전지예요. 네. 이거를 만약에 아셨다면, 2차전지가 지난주에 약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좀 되는 거고, 바이오라뇨. 제일 많이 편입한 섹터 중에 하나가 바이오예요. 제일 많이 편입한 섹터 중에 하나가 사실은 지난주에 바이오였고, 2차전지는, 이게 주초도 아니죠. 화요일 대비. 화요일날 설정됐으니까. 에코프로 이런 것도 좀 편출을 했더라고요. 지난주에 별로 힘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급들이 이게 연관이 아예 없지 않다는 거죠. 제 말은 다 연관이 좀 있죠. 이게 실시간으로 수급은 벌어지는 일들이니까 지금도 이 수급들이 영향을 줄 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ISC가 강하다. 얘는 왜 이렇게 강할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 근데 얘가 지금 오늘 실시간으로 이렇게 강한 이유에는 어떤 그런 수급의 영향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리고 며칠 지나고 보면 편입했네? 이렇게 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ENF 테크놀로지, 오늘 강세인데 얘도 제가 알기로는 편입돼 있어요. 주 후반에 편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체크를 해놓으면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은 되죠. 당연히. 뭐 저 얘기 있어요. 맞아요.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 에서 이제 미국도 중국에게 그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대신 무언가를 또 줘야겠죠. 그런 거에서 2차전지 그 규제 해놓은 것들을 이제 풀어줄 거다라는 얘기가 이미 지난주에 있었고, 뭐 그런 것도 영향을 준 것도 있고. 근데 어떤 이슈가 나와도 결국은 수급을 이길 수 있는 건 없는데, 실제 기관들의 수급도 지난주 2차전지가 좀 약했다는 거. 그걸 좀 같이 이게 해서 보자면 2차전지를 안 본다라는 개념보다는 지난주에 그런 이슈 때문에 좀 약했구나. 그럼 좀 조정이 나오면 어느 시점부터 볼까? 이런 판단을 해야죠. 그쵸? 전 2차전지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아닙니다. 저는 사실. 특히 에코프로 그룹은 잘 또 포인트를 찾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다른 섹터 위주로 보고 있고요. 저는 하나마이크론도 너무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오늘 전 지금 레벨에서 밑으로 빠지는 건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어차피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대신 올라올 때는 제가 여러 생각들을 할 거라고 얘기를 드렸을 것 같아요. 이미 똑같습니다. 뭐 차트도 깨진 거는 딱히 없고, 여기서 뭐 만약에 더 빠지면 그래도 저는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떨어질 때는 별로 신경은 안 쓰고 있는데, 저렇게 이제 한번 어느 정도 떨궜다가 올라오게 되면 올라올 때 탄력이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다니까요. 이 얘기를 지금 지난주 수목금 오늘까지 4일 연속하고 있습니다. 맨날 물어봐요. 맨날.
4일 동안 똑같은 얘기 하는데 자꾸 물어봐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전히. 지수가 더 빼죠. 유가가 일단 플러스 반전을 하긴 했는데 지수를 더 빼네요. 거래소 코스닥 모두 좀 약하고 잠깐요. 아니, 네, 닫았어 이거. 닫았어. 하나마이크로, 반도체도요, 지금, 생각보다 비싼 주식들이 은근히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그 비싸다라는 기준이 이미 나온 실적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주식의 본질이 앞으로 나올 실적에 대한 게 본질이고, 그리고, 이 반도체에도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사트는 프리미엄을 더 줘도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사실.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딱히 없다라고 봅니다. 얘가 아마 4분기 실적이 조금 별로였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또 올라오겠죠. 반대로 두산테스나 같은 거는 지금 또 이제 신고가 가기 직전이잖아요. 지금 오사트 쪽은 여튼 되게 중요한 분야이라서 두산테스나 하나마이크론은 계속 반도체 소부장을 보는 입장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는 종목들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지금 지수가 계속 좀 많이 내려왔다. 23포인트? 선물도 많이 밀렸고, 지수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는 한데 조금 밀렸습니다 오늘. 여기 제가 선 그어놨는데 1110포인트구나. 여기가 1110, 여기가 1100인데 사실 이런 데까지는 뭐 빠져도 할 말은 없긴 하거든요. 기왕이면 위에서 이런 레벨에서 좀 오랜 기간 버텨내야 신고가 가기가 쉽다라고 보는 거지. 금요일날 올린 거 다 뺐네. 금요일도 올린 게 아니라 마이너스 출발해서 양전을 시킨 거구나. 주봉. 여기가 주봉상 또 10주 라인이네요. 공교롭게. 거기가 어디냐면 1110입니다. 근데 지금 디테일하게 그냥 유가 따라가는 것 같아서 저는. 현재 98.77불. 98.77불. 시총 상위가 좀 오늘 별로긴 하네요. 아침에 좋았던 것들도 조금씩 약하기는 한데 올라오겠지 뭐. 크게 걱정은 안 되고. 바이오 오늘 같은 날이 기회일 거예요. 바이오나 이런 거는. 만약에 오늘이 기회인 줄 알고 샀는데 내일 또 빠지면요? 어차피 바이오가 빠지면 장 못 가요. 네. 이건 진짜예요. 바이오 빠지면 못 가요. 또 사면 돼요. 올라갈 때보다는 내려갈 때 사야 돼요. 내려갈 때. 맞아요. 조금만 더 빠지면 자리 좋은 거 많아요. 맞아요. 저 말이. 하나비전 잘 갔죠. 제가 하나비전을 잘 안 봐서 워낙 잘 안 보는 주식이다 보니까 잘 가도 신경은 솔직히 크게 안 쓰였는데 잘 갔던 거는 알아요. 저도 하나비전이 잘 가긴 했지. 저는 한미가 더 좋긴 한데요. 하나비전보다는. 한미가 더 잘 갔네. 저는 한미를 더 좋아하기는 해요. 하나비전보다. 하나비전도 뭐 나쁘진 않네요. 당연히 움직임 자체가.
한미랑 해가지고 같이 잘 올라가네요, 둘 다. 둘이 티격태격 했는데 결론은 둘 다 잘 가네. 세레븐 아직도 9,000원. 카나프 테라피틱스가 좀 올라왔네요. 장이 또 개판치니까 이런 게 저점에서 올라오네. 장이 안 좋으니까. 지금 딱 카나프 테라피틱스 이런 거 오늘 상장한 거 올라가는 타이밍이 언제예요? 10시 좀 넘어가면서부터 올라가잖아요. 장 안 좋으니까. 장 안 좋으니까 이런 쪽으로 또 수급이 들어가고 하는 겁니다. 오늘 상장한 주식. 워낙 근데 급락하는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제 뭐는 왜 빠져요, 뭐는 왜 빠져요. 오늘이 그럴 장인가요? 근데 솔직히 오늘은 빠져야 정상인 장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좀 거꾸로 생각을 오늘 장에선 저는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 게, 오늘은 올라가는 게 조금 신기한 장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럼 얘는 왜 올라갈까에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 오늘은 빠지는 게 약간 패시브처럼 좀 당연한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빠지는 게 조금 당연해 보이는 분위기라 지금 빠지는 종목도 많고요. 지수도 점점 내려가고 유가가 이제 99불 왔어요. 네, 유가가 지금 실시간으로 10시 1분인가 2분인가에 저점 찍고 올라왔는데 그때부터 지금 장이 안 좋다고요. 하필 제가 요 유튜브를 하는 게 10시부터잖아요.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부터 장은 계속 내려가고 있고 유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2분 있다가 이제 그만두지 않습니까? 제 개인 유튜브로 넘어갈 건데, 이제 제가 사라지면 또 유가가 내려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00달러라고 해봐야 1불밖에 안 남았지만, 이제 심리적인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주말에 우려했던 만큼의 유가의 움직임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유가가 하방 안정화가 되는 게 아니라 10시부터 반등을 하니까 시장이 조금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시장은 지금 유가에 되게 민감해요. 어쨌든 전쟁 관련된 리스크를 제일 온전히 반영하고 있는 숫자로 딱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표이다 보니까 유가에 조금 민감합니다. 저 말이 맞아요. 오늘 다들 우려가 많았는데 생각보다 장이 세니까 별로 우려가 없었다가 빼니까 또 이게 뭐야,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의 시장입니다, 현재까지. 근데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는 있는데 사실 명백히 봐서는 그냥 유가 따라 움직이는 게 다인 것 같다, 현재로서는. 좀 이렇게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자, 그 와중에도 강한 섹터가 있어요. 전쟁 관련주 말고도. 그거는 제가 잠시 후 제 개인 유튜브에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11시 반이 다 됐네요. 저는 제 개인 유튜브로 넘어가서 방송을 이어서 진행을 할 거고, 예, 그럼 그나마 강한 섹터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 글로 오십시오. 예,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뵐게요.